폴쉐 차하고 같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얘는 좀 심각한 그쵸. 예. 이게 근데 가장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뭐 이 차를 처분하신다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깡지들. 오늘은 제 18년 된 폴쉐 차하고 같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이 차의 건강 검진을 위해서 한번 공업사로 이제 데려가는 그런 날인데요. 차가 사실 18년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 차 자체가 이렇게 시동이 잘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는 공업사, 제 지인분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차가 제대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스크래치 같은 것도 여기저기 조금씩 나 있기도 하고 전망적으로 한번 좀 테스트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봄날이고 또 이제 나들이도 많이 할 거니까 한번 우리 지금 때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목동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시다. 선배님, 근데 저 궁금한 거 왜 하필 포르쉐를 첫 차로 생각했나? 네. 그 이유가 사실 아빠하고 정확히 한 7살이었을 때부터 해마다 1월달 되면 오토쇼가 있었어. 그러면 아빠하고 거기를 이제 갔었지. 거기에 새로 나온 차 모델들을 다양하게 보고 그 다음에 꼭 보게 됐던 차 중에 하나가 포르쉐였어. 그래서 포르쉐를 이제 구경하러 가면 그게 그렇게 항상 기대가 되더라고. 포르쉐 차 보는 게.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항상 그 포르쉐를 그래도 언젠가 약간 나의 드림카, 좀 꿈의 차가 딱 찍힌 거야 그때. 7살 때부터요? 7살 우와. 이랬을 때부터. 그럼 처음 딱 드림카를 딱 샀을 때 어떠셨어요? 나에게 대단한 순간이었지. 왜냐면 내 인생에 폴쉐 차를 타게 되겠다 이런 기대나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그냥 항상 좀 멀리 있는 꿈의 차? 워낙 좀 가격대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나름대로 남편이 번 돈을 알뜰하게 살라고 굉장히 노력했거든. 그거를 사고 남편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준이 참 돈 참 아껴 쓰고 막 저렴하게 쓰는 우리 준이가 제대로 마음 먹고 쓸 때는 무섭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를 이제 놀리는 거였지. 그 얘기를. 18년을 타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좀 원칙하고 맞는 거지. 원래 차 하나를 타더라도 좀 오래 타는 편. 그리고 뭐 하나 사더라도 좀 오래 좀 갖고 있는 편. 그러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확실히 있기는 있어. 이제 이 차는 나의 꿈의 차였기 때문에 좀 뭔가 굉장히 뜻이 많아. 굉장히 많은 세월을 나하고 겪어왔어. 나를 너무 위로를 해준 차야. 처음에 이 차를 구입했을 때는 정말 한국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초창기라고. 그때 이 차를 통해서 폴쉐 클럽 동호회 모임이 생긴 거야. 그 클럽을 통해서 이제 남편 세계에서 벗어나오고 나만의 지인 세계가 또 생겼다는 거. 거기에 부회장 역할로 이제 평생 들어가게 됐던 거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회장이 되다가 그 다음에 못했어. 그 직위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짧게 몇 달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그 회원들하고 같이 레이싱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18년이 돼가지고 이제 이 차를 내려놔야 될 때가 됐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추억이 아주 가득 담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게 참 어려워. 보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얼마 전에 이 시동이 계속 안 거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썼었거든.
이 차를 그때 당시부터 계속 이 회장님, 오늘 만날 제 지인분, 이 회장님한테 상의를 많이 했었거든. 이 차 이제 내려놓을까요? 네, 이제 충분히 탔어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 그 선에 있어. 왜냐면 이렇게 이제 고치다 보니까 너무 차가 또 멀쩡해.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차가 내 옆에 계속 좀 많은 세월에 이제 같이 함께 있었는데 좀 나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느낌? 좀 이상하지. 차인데. 아니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그래? 갔잖아요. 그렇지. 네, 추억이 참 대단하고, 그리고 그냥 추억이 아니고 정말 한국에서 살면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막 겪어갈 때마다 이 차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거. 좀 약간 나의 행운의 보물? 아 진짜요? 그렇게 느껴져. 그럼 헤어지기 전에 뭔가 어떤 걸 같이 하고 싶으세요? 이 차랑? 이 차랑 헤어지기 전에 사진을 많이 좀 남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진을 그렇게 많이 안 찍어 놓은 것 같아. 이 차하고 사진을 좀 많이 좀 찍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여기 오는 곳이, 이 공업사가 너무 멋진 공업사야. 그리고 이 지인이 갖고 계시는 이 공업사, 여기가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정말 인생의 로망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는 거야. 차 튜닝하고 차 만지고 이런 거 있지. 그거는 다른 인생이지. 다른 인생. 저기 계시다. 자, 이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곳에 또 왔어요. 여기서 이제 제 차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벌써 20년이 된 거야. 너무 제가 소장하는 힐링 곳이에요. 여기에 대표님이 오셔요. 이승재 회장님이시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관련된 사업, 주유소, 정비소, 그리고 수입차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차서부터 일단은 오늘 맞아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근데 사실은 지금 잘 가고는 있는데 외모적으로 좀 요번에는 조금 요런 저쪽이요? 깊은 스크래치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없었던 스크래치인데 이게 혹시 유성이 아빠가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항상 내가 차에 조그만 스크래치를 유성이 아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요거는 유성이 아빠가 아니고 요거는 저였어. 근데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조금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유성이 아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쪽에 오지 않나?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거는 또 언제 생겼어? 이렇게 되더라고. 이거 좀 봐봐봐. 네, 얘는 좀 심각한 거. 그쵸? 이게 완전히 깎아낸 것 같이. 이거는 민수 형님으로 몰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유성 아빠. 근데 전적이 좀 있으시니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차 띄워서. 알라인먼트도 하체 쪽에 혹시 근데 아마 그동안 워낙 관리를 하셔서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문제는 없을 그 시동 그 문제도 사실 20년씩 된 차들은 다 이런 이 어쩔 수 차뿐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정비를 해서 특별히 지금 누유가 되거나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가장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고무로 되어 있는 파츠들은 경화돼서 딱딱해지면서 금이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보니까 어떤 누유나 누수되는 쪽은 아이고 없습니다. 너무 다행이네. 여기 차 의사 선생님이 다 봐주셨어요.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네. 좀 깨끗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포르쉐는요 20년 정도 된 차면 주인이 적어도 한 7번, 8번을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곧 차를 팔 차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소장하실 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태가 기본적으로 좋고 만약에 뭐 이 차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처분하신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시는 분은 행운이죠. 행운이죠. 네. 행운이죠.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별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 이거를 그럼 중고로 내놓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가격이요? 가격은 얼마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더 아까운 거지. 근데 아. 어쨌든 그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브랜드는 진짜 몇 개 없어요. 예.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쉐 중에 997 전기형 모델인데 지금 이제 포르쉐 쪽에서는 클래식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차라서 지금 가격이 더 올랐어요. 아하. 예, 왜냐면 이런 상태를 구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괜찮다.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차에는 추억이 맞아요. 네, 그게 있으니까. 추억이 그게 어떻게 그거를 돈으로 살 수 없는 맞아요. 거. 네. 그래서 제가 물질적인 거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너무 애정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번 사무실로도 한번 가보자고요. 저거 좀 봐. 이게 뭐냐고. 이 차는 국내에 딱 5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런 차 한 네. 대가 그러면 가격대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차는 한 9억 정도 그냥 숨이 넘어가고 막히네. 근데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이 소름 차주분도 저 차를 받기 위해서 몇 대 이상을 사야 돼요. 크레딧이 쌓여야지만 순서가 갑니다. 어머머. 그래서 사신 거예요. 함부로 그냥 살 수 있는 네, 건 아무리 뭐 돈이 있어도 가서 달라 그러면 안 주죠. 와, 네. 그러니까 차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는 이제 812 컴피티치오네라고, 예, 저거는 좀 스페셜한 모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차를 산 걸로만 안 되고, 보유를 뭐 5대, 6대 이상 해야지만, 와. 일반 페라리는 말고, 예. 그러니까 12기통 뭐 이런 엔진을 아하. 장착한 차를 보유해야지만 이제 순서가 가능해요.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가보죠. 예, 사무실에 가보자고. 근데 처음에 언제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지? 2007년 2007년? 2007년 봄에 저도 그 첫 번째 모임에는 못 나가고 두 번째 맞아요. 모임을 딱 첫 번째는 제가 기억이 그때는 안 나는데 네. 바로 그 다음에 저기 한강 고수부지에 커피숍 같은 좀 큰 장소였어요. 음. 거기에서 두 번째 모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부회장님으로 선출이 되고 오, 그때 제가 이제 재무이사 와, 예. 그러니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인연이, 보니까 그쵸? 뭐 생기는 전화도 거지. 많이 해야 그렇죠. 되고 뭐 그렇죠. 예, 회의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출발. 그러니까 우리 창립 때 맞아요. 2007 어, 회원번호 2번 2번이잖아요. 그쵸? 002 뭐죠? 저는 004? 10번 10 어떻게 10까지 됐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멀리 나갔죠? 오. 내가 어때 10번이에요 저는 10번이에요. 지금 한 700번, 800번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오, 그렇게까지 올랐어요. 예, 꽤 늘어났을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참고로 포르쉐 클럽은 그러니까 동호회 만들듯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나라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나라가 크면 뭐 몇 개도 있는데 한국도 원래 하나였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받아서 이제 2개예요. 아, 그래서 그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저희 PCK는 213번인가 그렇고 이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독일 본사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도 받고 컨트롤을 하죠. 인증이라면 어떤 인증? 그러니까 번호수부터도. 정식 클럽으로서 네. 승인이 나야 돼. 그렇죠. 뭐 내가 할래라고 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때.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네. 포르쉐 클럽에 들어가려면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좀 바뀌었을 텐데 저희 때는 일단 본인 소유의 포르쉐 차가 있어야 되는 게 일단 1번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 좀 엄격했던 게 하도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약간 사회적으로 혹시 무리를 일으켰던 어떤 매스컴이라도 탔던 분들은 다 네, 안 되고 네, 좀 까다롭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원관리사가 그걸 다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본인 차가 아닌데 예를 들면 중고차 딜러분이 와서 이제 또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회원들 친하게 지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자르기 위해서 맞아요. 좀 엄격하게 했었죠. 제가 회장님하고 또 두바이도 다녀왔었어. 회장, 부회장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거였죠. 저기 미쉐린에서 새로운 타이어가 런칭을 하기 전에 각 그래서- 나라마다 아하. 한 두 분씩 초대를 해서 해서? 서킷에서 직접 테스트도 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시승해라. 예, 서킷에서. 동급의 다른 브랜드 타이어도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도 같이 했어요. 안 보고 타서 한번 느껴봐라. 느낌을 다 내고. 예, 그렇죠. 맞아요. 그게 두바이에서 오토드롬에 가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10등 안에 들어가면 슈퍼카들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거기 두바이에는 포르쉐 클럽하고도 또 같이 만나고 모자들하고 그쵸. 우리 굿즈 뭐 주고 여러 뭐.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제 막 전해주. 왜냐면 이 포르쉐 클럽들끼리 만나면 서로들 그런 이제 포르쉐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이제 좀 그 문화가 좀 있어서 거기서 좀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먼잔 같은 거, 뭐 모자 이런 것들 이제 윤 선배님 좀 질투하셨다고 하시던데. never 아니요, 그래서- 그거 모르세요? 몰라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너무 찍지는 재밌다. 않았고 아. 그 미슐린 쪽에서 어. 계속 이제 찍어줬잖아요. 그거를 행사가 너무 좋았어. CD인가 뭐로 구워서 줬을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진은 몇 장은 이게 액자에 넣어서 줬는데 그걸 되게 가져가셨는데 이승희 오빠가. 민수 형님이 다른 남자랑 여행 다녀오니까 좋냐? 맞아. 다른 남자랑 여행 다녀오니까 좋냐? 맞아. 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소희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재밌었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이렇게 동호회 모임에서 제 남편을 딱 한 번만 초청했었어요. 맞아, 거의 안 오셨죠. 못 가게 했죠. 네. 왜냐면 이건 내 세계. 왜냐면 하도 제가 형 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서 뭔가 나만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굉장히 여기를 소유권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만이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면 나가면 이 나라가 형 세계야. 근데 여기만이는 나만의 공간이다. 그래서 딱 한 행사에만 초청을 했는데 그게 16주년 행사인가 그랬었어요. 유성이 아빠를 그때 공연을 네. 허락을 했어요. 자기가 노래 부르고 기타를 치겠대요. 윤 선배님이요? 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그 임원진들이 다 너무 반겼어요 그거를. 근데 내가 남편을 아티스트라고 이제 그 공연장에 딱 올라가서 이제 기타하고 노래를 처음에는 괜찮았어. 노래 불렀어. 근데 갑자기 마이크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제 사정 알죠?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해요. 계좌번호를 얘기해서 여러분 아실 테니까 제 그 용돈 상황을 알 거예요. 근데 오늘 공연하는 거를 저도 이거 용돈 못 받아요. 여기 급여 없어요. 그래서 그 계좌 번호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입금해 주시면 된다고. 행복하니 난참 바보다예 부회장님 50만원 부회장님 50만원 여러분 사랑해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완벽하게 그때 쪽팔리게 됐는데 오 마이 굿네스. 아니 딱 한 번만 내가
초청한 곳에 어떻게 그렇게 망쳐놔? 내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내 지금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는 또 초청 못하는 거야. 금지. 그렇게 된 거지. 궁금한 게 응. 왜 포르쉐예요? 다른 브랜드도 많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지금도 포르쉐 말고 페라리도 가지고 있긴 해요. 다른 브랜드 차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로만 봤을 때는 완성도가 높고요. 동급의 다른 브랜드보다는 관리가 좀 쉽고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접어두고 포르쉐는 어떤 그러니까 단순한 이동수단 말고도 시간을 차곡차곡 쌓는 맞아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런 맞아요. 브랜드가 아닌가. 그래서 자꾸 다른 브랜드 갔다가도 다시 또 사러 와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우리 회원들도 그런 분도 많잖아요. 많죠. 딴 데 갔다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 포르쉐로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오게 되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이 브랜드 자체가 뭔가 좀 젊음도 있고 그리고 세련함도 있고 너무 우아하지도 않으면서도 좀 스포티하고 깔끔하고 젊음을 좀 표현하는 그런 에너지가 좀 담아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7살이었을 때부터 가졌던 그 로망이 아직도 그 어렸을 때 갔던 그 마음으로 이 포르쉐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차 모양 때문에가 아니라 탔을 때 그 기분. 그게 뭔가 이렇게 그 기운을 얻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럼 포르쉐를 만약에 탄다고 했을 때 입문하기 좋은 모델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포르쉐는 사실 뭐 입문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매력이 다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타게 된 이유가 신형이 나오면 타보면 또 숙제를 줘요.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거 또 이거 적응해야 맞아요. 돼. 네, 적응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쩔 때는 구분을 못 하세요. 저게 뭐 구형이야, 이게 신형이야 그러는데 이제 겉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그 안에 그 기술 같은 게 발전하고 이런 매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예, 궁금한 거예요. 요번에 새로 나오면 어떻게 더 예, 좋아질 수 있을까? 또 뭐가 나왔지? 맞아요. 예, 어떤 기능이 예. 진짜 이 기능이 좋다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제가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개미지옥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 포르쉐를 자꾸 사시는 게 아닌가. 네, 대부분. 네. 하여튼 이런 차 얘기를 시작하면 맞아요. 끝이 끝이 없이 없어요. 네. 지금 차 막 정비 막 이제 막 봐주시고 막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런 얘기들로 하루가 지냈는지를 몰라요. 차 얘기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그렇죠? 없죠. 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꼭 네. 우리 회장님을 꼭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에 좋은 그런 이제 관계를 이루어준 거에 대해서도 좀 자랑도 하고 싶었고요. 우리 깡지들에게 너무 좋은 곳을 소개를 하고 또 너무 좋은 회장님을 지금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차에 대한 얘기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요. 포르쉐에 대한 그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했었겠지만 또 앞으로도 포르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ots of love.